안녕하세요. 오늘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더욱더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자 떠오르는 경제 대국으로 불리며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했던 중국이 과연 지금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시게 발전했던 중국 경제가 2026년 현재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던 그들의 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의 등락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겪고 있는 내면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재정립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중국의 복잡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현대사는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졌던 중국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 아래 선불론, 즉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는 파격적인 정책 기조를 채택하며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극심한 빈곤과 낙후된 인프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인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처럼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프래그머티점이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개혁 개방 정책은 농업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가정별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고 생산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비약적으로 고취시켰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업 분야에서는 국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안 지역의 경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심천, 주해, 샤먼, 산터우와 같은 초기 경제 특구들은 해외 자본과 선진 기술, 경영 노하우를 흡수하며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들 지역은 말 그대로 실험장이자 성공 모델로서 이후 상하이 푸동, 신구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이 개혁 개방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전략적인 투자의 결과로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빈공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진국 초입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국제 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이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외화 보유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는 등 중국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경이로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했으며 이들의 구매력 증대는 내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이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모델의 성공을 예찬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의 고도 성장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경제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며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5% 사이로, 이는 과거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더 이상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했고, ING는 5%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뿌리 깊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많은 중국인들에게는 주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집 한 채는 필수라는 인식과 과도한 부채와 투기, 심리가 만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시장의 과열, 해소 노력 그리고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은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그 하락폭이 약 3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과 같은 한때 중국을 대표하던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건설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 기업의 문제를 넘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들을 구매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막대한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시스템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약화와 이에 따른 소비 부진 역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탔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저축률은 높아지고 소비는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은 내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기업들은 재고를 쌓아두게 되고 이는 생산량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또한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명시적인 지원 없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차입을 늘려왔습니다. 이들 부채의 상당 부분은 토지 판매 수익이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방 정부들의 세수가 급감하고 부채 상환 능력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재정 위기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 저하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 부채는 중앙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 화웨이 제재, 그리고 다양한 기술 이전 제한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자립 노력을 방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역시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크게 의존해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대내외 악재들이 중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과거의 고도 성장은 이제 요원한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암울하기만 할까요? 모든 것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 경제에는 여전히 강력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품목의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자체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첨단 산업,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육지 이동통신과 같은 신흥 및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자금 지원은 중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디지털 경제 또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액이 이미 중국 GDP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와 생태계는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디지털 시장 중 하나이며 이는 위기 속에서도 강력한 내수 기반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긍정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황 속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가계 소비 진작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자립 강화를 주요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고품질 발전을 기치로 내걸며 과거의 양적 성장보다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무분별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질적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의 변화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은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량의 측대를 기다리며 능력을 숨긴다는 외교 및 군사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는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점차 군사력 강화에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강군몽, 즉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목표 아래 대대적인 군사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서구 열강과의 충돌에서 겪었던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6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9,096억 위안, 한화로 약 40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미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두 척을 태평양에서 동시 작전시키는 등 공격적인 군사력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투기를 빠르게 도태시키고 J-10, J-16, J-20과 같은 4세대, 5세대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등 공군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전력도 대폭 강화하여 GJ-1, GJ-2 등 정보 감시 정찰 무인기를 다수 보유하며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인 시스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370척 이상의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여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강력하게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육해공군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영내 패권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군사활동은 남중국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국제 무역의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군사활동은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주변 공역에서의 군사활동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만을 향한 강력한 무력 시위이자 미국의 잠재적 개입을 억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 대한 견제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군사활동은 중국의 지역 안보, 주도권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 증대라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어투에이디 엔티 액세스 에이리아 디나이얼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같은 잠재적 적대 세력이 중국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특정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방어적이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대함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배치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이익 보호, 긴급 구조, 재난 구호와 같은 비전통적인 군사 임무로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국제 안보에 대한 영향력을 다각도로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을 넘어 현대 전쟁의 양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중국군 내부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중국 고위 장성 101명이 숙청되거나 실종되었으며 이는 군 핵심 지도직의 52%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위 공백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의 사기와 효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위 장성들의 숙청은 군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충성 경쟁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군사력 증강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부족과 만연한 부패 문제 역시 중국 군의 잠재적인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용되거나 낭비될 경우
실제 군사력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강군몽의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는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소비 부진, 지방 정부 부채라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반도체 등 신흥산업 육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거대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해를 넘어 시진핑 시대의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며 AEAD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영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숙청과 지휘, 공백 그리고 부패 문제는 이러한 강군몽의 실현에 잠재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 심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경이로운 고속 성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이 이제는 그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그림자들과 씨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중국의 경제와 군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에 어떤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리 모두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국의 몰락이냐 아니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냐는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중국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내부 모순에 발목 잡혀 좌초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국의 복잡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심도 깊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